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우의 수 문제들이 좀 많아요. 25번이 저는 제일 쉬운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갑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1단계에서 값이 나눈 두 묶음의 구술의 개수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값은 아래 3개의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서 16개의 구술을 4묶음으로 나눠서요. 1, 5, 5, 5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16개의 구슬을 두 묶음으로 나눠서 한 묶음의 구슬 개수가 다른 묶음의 구슬 개수의 n배가 되도록 했다. 이때 n은 자연수고요. 2단계 5개 이상의 구슬이 있던 한 묶음에서 다른 묶음으로 5개의 구슬을 옮겼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묶음은 5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3단계 두 묶음을 각각 또 두 묶음으로 나눠서 총 4묶음이 되도록 했다고 하네요. 자, 이 1단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보기를 잘 활용해 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2번은 일단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n배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연수의 배수가 될 수가 없어서 2번은 제끼고요. 자, 그 다음 2단계 해볼게요. 5개 이상이 있던 한 묶음에서 다른 묶음으로 5개를 옮긴답니다. 1번은 그냥 아무 데서나 옮기면 되죠. 5개 빼주고 5개 더해주고. 3번 12개인 거에서 5개 빼주고 여기다 더해주고, 여기 마찬가지로 5개 빼주고 더해주고, 5번도 5개 빼주고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묶음을 두 묶음씩으로 나눠서 총 4묶음 1, 5, 5, 5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되는 거는 보기 5번밖에 없죠. 이거 두 개로 이렇게 나누면 되고 얘도 이렇게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돼 있습니다. 1. A 가게에는 주문을 안 했다. B. 총 주문 금액은 23,000원. 그 다음에 조합은 총 4가지다. B가 휴업했더라도 총 주문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건 2를 고려하지 않으면 총 주문 금액은 22,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갑은 가격표를 참고해서 조건에 따라 치킨 가게에서 배달을 시켰다. 조건, 프라이드 양념 간장을 한 마리씩 주문. 동일한 가게에서 3마리를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주문 금액의 총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럼 가격표 중에서 일단은 가장 싼 것들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프라이드는 여기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여기 7,000원. 간장은 여기 8,000원, 8,000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 배달료랑 배달 가능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배달료는 가게당 한 번만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조합을 해보면 프라이드랑 간장을 C에서 가장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13,000원을 써서 두 개를 이제 주문을 한다고 하고요. 배달료 1,000원 붙어서 이렇게 됩니다. 배달 최소 금액 7,000원이니까 가능하죠. 그럼 이제 B에서 양념치킨을 주문을 하는 게 가장 싼데 배달료 2,000원이 붙어가지고요.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D에서 주문을 해도 사실 9,000원으로 똑같죠? 이게 가장 싼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A가 배달료가 안 들어가긴 하는데 최소 금액이 10,000원이어가지고 어쨌든 두 개를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7,000원, 8,000원, 뭐 7,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어떤 조합으로 해도 약간 비싸거든요. 그래서 A는 고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두 곳에서 주문하든 요렇게 두 곳에서 주문하든 결과적으로 가격은 23,000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 가게 주문 안 한다 맞고 2번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23,000원이 나오는 조합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프라이드 양념 간장 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는 프라이드를 C에서 주문하고 양념을 B에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C에서 주문을 했죠. 이 두 번째 경우는 C, D, C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이 세 번째 경우도 가능합니다.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 주문하고 요렇게 주문하는 거죠. C, C, D라는 선택지가 또 있어요. 네, 이렇게가 끝이어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4가지가 아니고 3가지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4가지라고 이제 함정이 나온 이유는 요 조합에다가 이제 요거 간장치킨 이렇게 구매하면은 마찬가지로 23,000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배달 최소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온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실전에선 넘어가시고요. 마저 보면 4번 B 가게가 휴업해도 이제 총 주문 금액 23,000원 달라지지 않는다.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경우로 이제 주문을 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조건 2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동일한 가게에서 3마리를 주문하지 않는 요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22,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C에서 전체를 주문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5,000원, 8,000원, 13,000원에다가 이거 두 개 또 9,000원을 더해주면 22,000원이 되죠. 요거는 이제 C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내는 문제는 좀 생소하시죠? 꼼꼼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다음 글의 근거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땡땡 코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총 25칸, 각 칸을 흰색이나 검정색으로 채우는 조합에 따라 다른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흰색이랑 검은색인데 25칸이 있으니까 2의 25제곱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죠. 상단 오른쪽 3칸은 항상 흰, 검, 흰으로 이제 고유 표시를 나타낸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왼쪽 요 두 칸은요, 지역을 표시하는 걸로 이제 4개의 지역으로 전 세계를 분류를 하는데, 갑지역은 흰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보기 들어가면요, 갑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 개수는 100만 개를 초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갑지역을 이 5칸이 고정이 돼 있어서요, 나머지 20칸 가지고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건데 2의 20제곱이죠. 요거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의 10제곱은 1024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1024를 또 곱하는 게 이제 2의 20제곱이잖아요. 여러분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100만이죠, 100만. 근데 1000보다 큰 1024끼리 곱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100만 개를 초과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갑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와 다른 지역에서 만들 수 있는 코드는 최대 20칸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역을 나타내려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칸만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24칸이 최대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A까지 고려하면요, B 하나만 다르면 이제 지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똑같다고 가정하면 최대 24칸까지 가능한 거고요. 니은 틀리고, 이제 한번 지어줘 볼까요? 예, 요렇게 되네요. 결국에 리을만 판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리을로 갑니다. 만약 상단 오른쪽 3칸도 다른 칸과 마찬가지로 사용토록 개방한다면요, 기존의 6배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A를 다 개방을 하면 둘 해서 총 이제 다 곱해주면 8이 나오잖아요. 8배로 증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덧셈 법칙을 쓰냐 곱셈 법칙을 쓰냐의 차이인데요, 경우의 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이 곱셈 법칙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을 틀리고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디귿도 한번 볼게요. 각 칸을 기존의 흰색과 검정뿐만 아니라 빨간, 파랑으로 채울 수 있다면 기존보다 100만 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만들 수 있는 코드 개수는 이 A 3칸 빼고 2의 23제곱인데요. 이게 이제 4의 23제곱으로 늘어나니까 이거는 2의 46제곱이죠. 뭐 결국에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건데, 우리 기억에서 구했다시피 2의 20제곱이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디귿도 100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24번 요거는 수감각, 수리 말고요, 숫자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푸셨을 것 같아요. 숫자판 좀 키워서 와봤고요. 다음 조건을 따를 때 5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조건 1에서 10까지 자연수, 하나의 자연수를 쓰는데요, 6과 7은 써있고 1은 소수와 인접합니다. 소수는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예요. 그래서 2, 3, 5, 7 이렇게 있고요. 2는 모든 홀수와 인접, 3에 인접한 숫자를 모두 더하면 16, 5는 가장 많은 짝수와 인접한다, 10은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고 돼 있죠. 지금 1부터 10까지니까 홀수의 개수는 5개입니다. 그 말은 즉슨 2가 5개 칸에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5개 칸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를 보면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에 만약에 2가 들어가 버리면 7이랑 인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는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게 되겠습니다. 10은 어느 짝수와도 인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6이랑 인접하고 있는 얘네 둘도 안 됩니다. 그러면 10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을 넣어 볼 건데 소수와만 인접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일단은 10이랑 인접해 있는 여기 안 되고요, 6이랑 인접해 있는 여기도 안 됩니다. 3칸 중에서 소수는 지금 4개니까
3이랑 5만 어딘가에 더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대충 그냥 3이랑 5 넣으면 또 두 칸 떼면 안 되고요. 여기에 1을 넣는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채워야 할 칸이 3칸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소수가 아닌 애들이랑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1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가 됩니다. 네, 빨간색으로 다시 써줬고, 자, 2는 모든 홀수와 인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3, 5, 9 요 세 개가 배치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짝수인 4랑 8은 여기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크한 3칸 중에 가장 많은 짝수와 인접하는 칸에 5를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 1번 여기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짝수 2개랑 인접합니다. 2랑 10. 여기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요 3개 인접을 하죠. 여기 들어간다, 마지막 칸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 둘, 2개랑 인접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에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요 녀석 지워주고 결국에는 이제 3이 여기냐 여기냐 이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넣으면요 16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9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더해서 16이 되려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가 되겠네요. 뭐 어쨌든 우리는 5에 인접한 숫자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건 중요치 않고요. 5에 인접한 애들 더해주면 9 플러스 2 11, 3 더해주면 14, 8 더해주면 22, 4 더해주면 26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고려해야 될 게 많죠. 꼼꼼함을 많이 요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문제니까 얘도 철저하게 복습해서 방금 이 사고 과정을 머릿속에 잘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25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갑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다. 2번, 갑과 정은 2015년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 농가에 포함되지 않을 거다. 을이 관련 법령 위반 경력이 없으면 병은 을보다 연령이 높다. 4번, 정은 3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했다. 5번, 을과 정은 임산물 관련 교육 이수 사실 증명을 위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제출했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갑니다. 땡땡군에서는 관내 임업인 중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제 가불병정이 완비해서 신청을 했고요.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기준은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평가 기준에 따른 총점이 가장 높은 한 명을 뽑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2번이랑 4번 항목에 있고, 선정 제외 대상은 부당 사용이나 법령 위반자, 동점 시 우선 선정은요, 보조금 수급 이력 점수가 높은 자, 임산물 판매 규모 점수가 높은 자, 그리고 연령이 높은 자입니다. 보기에서 읽었던 키워드 중에서 걸리는 게 있죠. 요거, 또 요거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선정 결과는 갑을병정 이렇게 점수가 나와 있는데 선정 여부 보면은 병이 선정이 됐어요. 자, 보면은 갑이 총점이 제일 높은데 선정이 안 됐단 말이죠. 제외 대상은 이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는 건데, 보면은 1번 항목이 만점이에요. 그 말은 보조금 수급 이력 100점 만점, 수급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없을 거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 산림청 통계조사 표본 농가에 포함이 된다면요, 여기 5번이죠. 해당되면 10점을 받았을 건데 5번 보면 을이랑 병이 이제 10점을 받았습니다. 갑이랑 정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다. 맞는 얘기고요. 3번은 을이랑 병을 막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좀 넘어가 보고, 4번 정이 3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보조금 수급 이력 서류를 제출하였다. 자,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여기네요. 여기 그죠? 10점을 받은 거. 그럼 1번이 10점이어야 되는데 26점이에요. 300만원 미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틀렸고요. 3번이랑 5번 좀 맞춰볼게요. 을이 관련 법령 위반 경력이 없으면, 즉 선정 제외 대상이 아니면 병이 을보다 나이가 많다라는 건데요. 이 우선 선정 기준이 3번까지 내려갔으면 1번, 2번은 똑같을 겁니다. 그죠? 점수 똑같죠, 이렇게. 근데 병이 이제 됐으니까 연령이 병이 더 높은 거죠. 3번 맞는 거고요.
5번 을과 정은 교육 이수 사실 증명. 자, 그러면은 여기 4번에 10점을 받았다는 건데, 예, 을이랑 정 보면 10점 받은 것도 맞습니다. 요거는 뭐 딱히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고 좀 재밌죠. 예, 여러 개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꼼꼼하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여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또 2016년 민경채 상황 판단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매주 민경채를 쭉 달려오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민경채는 잠깐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서류부터 조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적 여건이 그렇게 가능하진 않아가지고 당분간은 서울교통공사에 좀 집중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지원 계획이 없으시고 이제 상황 판단 쪽, 문제 해결 쪽을 좀 연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재생 목록에 코레일 사고력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3월쯤에 쭉 찍어서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8일차 추론 파트부터 딱 요거랑 비슷하거든요. NCS, 피셋, 리트 요런 기출 문제들 가지고 특강을 준비해서 올려놓은 거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걸로 학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